자, 통계 마무리 지으러 간다잉. 자, 빈칸 넣기 문제니까 공부한다 생각하고 최대한 빈칸 없게 생각을 해봅시다.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적혀 있는데요. 하나 꺼내서 넣고요. 3번 합니다.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x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 px = 1은 256분의 21이다. 일단 이것부터 생각해보자. 1부터 8까지 중에 3번 뽑을 건데 p의 x = 1. 이게 무슨 말인지 봅시다. 일단 x = 1이라는 게 뭐랑 뭐의 차이가 1이라는 거야? 최대 최소의 차이가 1이라는 거야. 그러면 제일 작은 거가 만약에 1이라고 치고 제일 큰 게 2다라고 쳐보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는 뭐 또는 뭐밖에 못 와? 1 또는 2까지밖에 못 와. 게다가 첫 번째 뽑는 걸 x1, 두 번째 뽑는 걸 x2, 세 번째 뽑는 걸 x3라고 확실히 회차마다 이름이 있으니까 1, 1, 2 이렇게 나온 거랑 1, 2, 1 이렇게 나오는 게 같아 달라. 다르겠지. 자, 그러니 자리 바꾸기 경우를 생각해보면 1, 1, 2 자리 바꾸는 거 몇 가지야? 3가지. 1, 2, 2 자리 바꾸는 것도 3가지. 가 돼서 총 6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 근데 제일 작은 게 1, 2 말고 쭉 가가지고 뭐까지 있을 수 있냐? 제일 작은 게 7이고 제일 큰 게 8까지 있을 수 있겠지. 그러면 이렇게 1, 2부터 7, 8까지 총 몇 개 있는 거야? 7개 있겠지. 그러니까 42개. 그리고 전체 경우의 수는 뭐 8개, 8개, 8개 이렇게 뽑으니까 8에 몇 승? 8에 3승, 2에 9승, 그거에 42. 그러니까 한 번만 약분하면 2에 8승이니까 얼마? 256분의 21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일단 이런 식으로 예시를 주면 항상 그거를 느껴봐야 되고. 자, 그 다음 박스로 가봅시다. 순서상 x1, x2, x3라고 합시다. 최대값을 p, 최소값을 q라고 하면 p 빼기 q는 k라고 합시다. k가 0일 때, k가 아닐 때 등등등등 이렇게 있으니까 먼저 k가 0일 때부터 봅시다. 자, 최대값 그냥 m이라고 쓸게. 최소값 m이라고 쓰고요. 자, 얘가 0일 때를 보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셋 다 뭐 해야 돼? 셋 다 111부터 888로 같아야 돼. 그러니까 순서상은 몇 개밖에 없어? 8개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8의 3승 분의 1. 이게 이제 전체 경우수란 뜻이겠지. 그거 중에 8개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가조건은 8이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n-의 m이 0이 아닐 때라고 했지만 결국은 보니까 뭐 1부터 7까지 뭐 이런 식으로 케이스 분리한 것 같거든. 하나씩 보자. 첫 번째. 최대에서 최소를 뺀 것이 1인 경우. 근데 이거 분명 아까 어디서 했던 것 같은데? 뭐지? 이거 좀 어디서 많이 봤는데 뭐더라? 맨 앞에 했던 저 케이스겠지. 자, 그래서 저 케이스를 이제 이 박스에 있는 용어대로 해석을 해보면 7 곱하기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 7이 뭐지? 최대가 2고 최소가 1인 거부터 최대가 8이고 최소가 7인 것까지가 몇 개인 거야? 7개 이렇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2팩분의 3팩, 2팩분의 3팩 저게 뭘까 하고 봤더니 1, 1, 2 같은 게 2팩분의 3팩이구나. 마찬가지로 1, 2, 2 같은 경우도 줄 세우는 경우의 수가 2팩분의 3팩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동그라미로 가서 라지 m 마이너스의 스몰 m이 2일 때를 보자. 그러면 가장 큰 게 3-1 부터 뭐 빼기 뭐까지 되냐? 8 빼기 6까지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일단 뭐 곱하기? 6 곱하기야. 근데 이 자리에 들어올 것이 바로 2팩분의 3팩 같이 실제 숫자를 나열하는 방법이었는데 얘가 어떻게 될 건지 3하고 1로만 예시를 들어보면 3하고 1이니까 가운데 올 수 있는 게 뭐 또는 3 또는 2 또는 1이란 말이야. 아,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숫자가 가장 큰 거에 붙을 때라든지 가장 작은 거에 붙을 때는 겹치니까 2팩분의 3팩이라는 게 분명 생기겠구나.
그런데 이런 식으로 3하고 1 사이에 있는 숫자가 잡히면 셋 다 달라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몇 팩이구나? 3팩토리얼이구나. 까지가 지금 다 박스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치? 근데 이제 이것을 일반화하는 것 같은데 일반화하는 방법이 좀 느껴졌어요. 차이가 2니까 사이에 있는 숫자가 가장 작은 것도 아니고 가장 큰 것도 아닌 케이스가 하나밖에 없었지. 얘가 2이기 때문에 여기가 한 개 있던 거네. 요 양 사이드는 언제나 있는 거야. 그리고 이게 6가지인 이유가 또 뭘까 하고 봤더니 얘가 2여서 6인 것 같아. 왜? 1일 때는 7이거든. 그래서 이걸 일반화하면 n-의 m이 k라고 치면 2일 때 6이고 1일 때 7이니까 합이 얼마로 일정한 거야? 8로 일정하니까 뭐 곱하기? 8-k 곱하기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양 사이드의 2팩분의 3팩은 항상 붙어야 돼. 가운데 있는 숫자가 제일 작은 것 또는 제일 큰 거랑 겹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사이에 있는 경우는 2일 때 한 개였고 1일 때 없었거든. 그럼 k일 때 몇 개야? k-1개가 되겠지. k-1 곱하기 3팩. 자, 그러니 두 번째 납박스에 들어가는 것은 k-1이겠다. 그쵸?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것들을 정리를 해보고 평균까지를 내자. 오케이. 그럼 정리해볼게. P에 x equal k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전체 8의 3승분해가 들어왔었어야 되고, 그지? 그 다음에 8-의 k가 있는 거고, 괄호 안에를 그냥 정리하자. 2팩분의 3팩 얼마야? 3. 3이기 때문에 6이 있는 거고, k 곱하기 3팩, 이따 6k가 있고, 마이너스 6이 사라지지 않나? 그지? 마이너스 6이 양쪽에 사라지니까 이거 그냥 6k냐, 박스 안에가. 괄호 안에가. 맞지? 자, 그러면 8의 3승분의 6 밖으로 빼놓고 k, 괄호 8-의 k. 이렇게 나올 겁니다. 맞냐?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평균으로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expectation은 확률 변수 x가 뭐부터 뭐까지 될 수 있지? 가장 작은 건 0이고 가장 큰 건 7이겠지? 그때까지의 이제 확률 변수 k랑 확률 px equal k를 곱하는 건데, 방금 구한 요 px equal k라는 요 일반화된 식은 k가 뭐에서부터 뭐까지일 때만 쓸 수 있었지? 1부터 7까지만 쓸 수 있고 0은 어설프게 여기다가 0 대입해버리면 실제 확률과 달라져요. 0은 따로 빼야 되겠다. 근데 다행히 평균 구할 때는 확률 변수 k가 0이면 뭐 확률이 얼마든 간에 빵이지. 그러니까 시그마를 그냥 k가 뭐부터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 1부터 7까지라고 해도 상관이 없네. 그치? 자, 그러면 p 자리에 얘가 들어올 거니까 얘 먼저 계산해 둘까? 8의 3승이 아까 510인데 한 번 약분되니까 256 아니지, 얼마나? 맞나? 256분의 얼마? 이 있고 그 다음 시그마 1에서부터 7까지 k에다가 얘가 곱해질 거야. 그러면 전개해야 공식 쓰겠지. 몇 k제곱? 마이너스 k의 몇 승?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러면 세연이가 시그마 공식 해줍니다. 마이너스 2분의 오케이. 뭐 알아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갑시다. 275. 확률 변수 x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부로 따르고 fx를 p의 x가 스몰 x 이하라고 합시다. m이 자연수이고 이거일 때 이거의 값을 한번 구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자, 현재 f의 2분의 5라는 건 어떤 확률이란 뜻이야? 오케이. 자, 그 다음 f의 2m이라는 건 뭐냐? 자,
자, 그게 0.933이래.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있고, 굳이 이거 표준화를 최대한 안 하고 해볼게. 자, 평균이 m짜리 정규 분포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먼저 등식부터 풀자. 요 정도의 EM이 있을 거 아니냐. 걔 이하가 0.933이면 일단 이만큼이 얼마다라고 읽어내야 돼? 0.433이라고 봐야 돼. 0.433에 대한 Z값이 얼마야? 1.5. Z값이 1.5라는 게 무슨 뜻이냐? 저 EM이라는 값은 누구보다? 평균보다 표준 편차 시그마의 몇 배만큼 더 큽니다? 1.5배가 큽니다라는 게 제 Z의 뜻이야. 따라서 일단 M은 1.5 시그마라는 관계식을 하나 찾고요. 그 다음 이제 2.5 이하를 풀어봅시다. 그게 0.5보다 커야 되니까 2.5가 일단 가운데보다 어느 쪽에 있어? 가운데보다 오른쪽에 이렇게 2.5가 있어야 돼. 그래야 0.5보단 클 거야. 근데 0.8413보단 작아야 되니까 8413이라는 건 0. 얼마를 봐야 돼? 표에선 3413을 봐야 되겠지. 3413에 대한 Z값이 얼마야? 1. 그러니까 요 정도에 자, Z값이 1이라는 건 확률 변수 X는 뭐란 뜻이야? 평균보다 표준 편차 하나만큼만 더 큽니다지. 이걸 1이라고 하면 안 돼. 왜냐면 이거는 M, 표준화 안 한 상태니까 Z를 원래 정규 분포에 대한 얘기로 바꿔줘야 돼. 그러면 부등식이 나오겠네. M이라는 친구는 자 크거나 같대. 그러니까 2.5보다는 뭐 해야 돼? 작거나 같아. 그리고 2.5는 누구보다 작은 거야? M 플러스 시그마보다 작은 거지. 자, 그런데 평균이 M이래. 그러면 평균 쪽 이야기로 바꿔야 되겠다. 시그마가 몇 분의 몇 M이야? 3분의 2M. 그럼 합치면 3분의 몇 M? 3분의 5M. 이거 그냥 분수로 합시다. 2분의 5. 그 다음에 M. 그죠? 대충 M이 정수래. 그런 말 있지 않냐? M이 자연수래. M 대충 얼마라고 찍어봐. 뭐 2라고 찍어봐요. 얘보다 작다는데. 봐. 3분의 10이 2분의 5보다 커요? 크죠? 2.5보다 작잖아. 1이면 되냐? 안 되잖아. 이거밖에 안 돼. 그럼 표준 편차 시그마는 얼마냐? 분수인가? 3분의 4. 자, 내가 구하고 싶은 건 F의 3분의 2의 값을 구합시다. F 3분의 2라는 건 P의 X가 뭐 이하다? 3분의 2 이하다. 그럼 얘를 표준화해 봅시다. Z로 바꿔보면 3분의 2는 평균 2보다 얼마나 작아요? 3분의 4만큼 작아요. 그건 표준 편차의 무슨 어치야? 마이너스 1배 어치겠지. 자, 마이너스 1이 하니까 뭐라고 읽어야 될까? 0.1587 쪽으로 읽어야 되겠지. 정답이 1587입니다. 야, 이게 4점짜리 게 말이 돼? 너무 해피하지 않냐? 다 맞추고 가자고. 자, 그 다음 27 했나? 280이니? 280 갑시다. 확률 변수 X는 이걸 따르고 Y는 이걸 따릅니다. 이거를 한번 구해주세요. 자, 일단 두 개의 확률 분포가 나왔는데 뭐가 똑같아? 표준 편차가 똑같아. 그 말은 그래프가 둘이 모양은 똑같다는 거겠지? 그거를 감안하고 그려봅시다. 자, 아직은 누가 오른쪽에 있는지 잘 모르니까 냅두고. 일단 둘 다 써두긴 써둘게. 자, 그 다음 가족권부터 봅시다. P에 X가 12하 인거 플러스라고 쓸까? 플러스 Y가 22 이상인 거의 합이 1이래. 그 다음에 M2가 25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뭔가 오른쪽에 있는 게 Y쪽 이야기, 왼쪽에 있는 게 X쪽 이야기다 이렇게 대충 생각을 해보자. 그럼 보자고. 25보다 평균이 크대. 그럼 25가 요 정도 있다는 거 아니야? 맞냐? M2가 더 오른쪽에 있다는 거니까 25보다.
그러면 먼저 얘부터 표기해볼까? y가 20이 이상이다라는 건 잘 모르겠지만 요 정도야. 얘보다 이쪽에 있다예요. 맞냐? 그거랑 x가 10이 하다를 더했더니 1이래. 그럼 10이 어디 있어야 돼? 좀 제대로 말해봐. 그렇지. 22일 때 높이랑 같은 높이가 되도록 하는 여기가 10이면 12하랑 22 이상이 합해서 1이 되겠지. 그럼 이렇게 보니까 x랑 y의 무슨 이동의 느낌을 알 수 있어? 평행이동의 이미지가 12만큼 평행이동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 나조건. M1부터 19까지가 25부터 M2까지랑 똑같대. 그림에서 확인해보자. 그러면 M1이 뭐 요 정도 있다는 뜻이고, 뭐 19 대충 요 정도 잡아보자. 그게 25에서 M2래. 그럼 아까 내가 이왕 대충 핑크색으로 대충 25 잡은 김에 저 그림 그대로 써볼게. 그럼 25부터 M2라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야. 그게 초록이랑 같아야 된다는 뜻은 또 같은 모양, 같은 높이까지만 이렇게 와야 되겠지. 그게 19네. 이해됐음? 이게 무슨 통계냐? 그냥 고1도 하는 그래프 문제지. x랑 y가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게 보여요? 19하고 25의 가운데에 대해서 대칭인 거지. 맞냐? 그러고 봤더니 19랑 22의 가운데가 어디야? 미안, 19랑 25의 가운데가 누구야? 22네. 그러면 대칭이니까 정확히 22는 어디 있었어야 되겠다? 교점에 있었어야 되겠네. 그래서 이제 그림을 수정해서 다시 깔끔하게 한 번만 그려주면 끝나죠. 바로 여기가 22. 걔랑 같은 높이인 여기가 10. 그 다음에 19랑 25가 이렇게 대칭으로 있어요. 맞냐? 그러면 교점이 22였으니까 11대랑 22일 때가 요 왼쪽 그래프에서 높이가 같은 거지. 그리고 왼쪽의 평균이 얼마야? 16이지. 그 다음 두 그래프가 얼마만큼 평행이동된 거라고 아까 확인했지? 12만큼 평행이동된 거지. 그럼 16이었으니까 이게 얼마야? 그렇게 보셔도 괜찮고 이렇게 봐도 괜찮아. 두 그래프가 가운데 20이 대칭이니까 16에서부터 6 커지고 6 커지는 게 대칭성으로 봐도 괜찮고 단서가 너무 많아요. 평균 나왔고 표준 편차 나왔으니까 답은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84번 가겠습니다. 하하. 너무 쉬운 문제지. 내가 이걸 원래 어떻게 풀었는지 잘 생각하면 돼. 내가 이거를 뒤집어가지고 그래프로 그려서 푼 적이 없습니다. 자, 이게 f의 그래프입니다. 자, 그 다음 fx 더하기 gx는 k다. 이렇게 나와 있다. 이 문제를 이렇게 풀면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연이한테 질문할 거야. g가 k-f야. 설명해봐, g를. gx는 하고 주어로 똑바로 말해보세요. 뒤지기 싫으면. 어디 대칭인지 까먹어가지고 일단 X축 뒤집은 다음에 K만큼 들어올리려고 이지랄하고 있네. 몇 번째 아니 공통에서도 하고. 외우려는 시도를 안 해서 그래. 남자 아이돌 생일은 잘 외우면서 왜 이걸 못 외워? 이거 어디 대칭 시킨 거야? Y는
2분의 K에 대해 대신전시킨 거라고 풀면 이 문제가 어렵다 그랬어요. 왜냐면 2분의 K가 어딘지 모르는데 이렇게 대충 뒤집어 그렸다고 쳤을 때 자, 이와 같이 연속 확률 분포의 그래프가 주어지면 항상 사용하는 건 넓이가 1이라 이거지. 근데 이거 뒤집어 가지고의 넓이가 1이면 막 사다리꼴 쪼개고 막 연병이 난단 말이야. 그렇게 보지 마시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 이 문제도 더 편한 건 그냥 인테그랄 씌워보는 거라 그랬어요. 정의역이 0부터 4까지이기 때문에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뭔진 몰라도 아무튼 확률 분포를 싹 다 더한 거니까 넓이의 총합은 얼마야? 1이고 얘도 1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2라고. 근데 F 더하기 G가 K래. 그럼 상수 K가 4cm 동안 있는 거니까 이게 몇 K야? 4K. 따라서 K는 얼마? 2분의 1.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그렸으려면 Y는 2분의 K, 즉 4분의 1에 대해서 뒤집어야 되는데 그런 막 그림이 되게 애매하고 막 이상할 거예요. 그렇게 보지 말자고.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2K부터 Y가 6K래. 그러면 보세요. 2K가 얼만데? 뭐 1이겠지. 그 다음에 6K가 뭔데? 3. 이란 말이야. 맞지? 자, 그러면 내가 얘를 구하고 싶은데 나는 Y의 확률 분포 그래프인 G를 막 뒤집어가면서 그리기가 좋아 싫어? 싫어. 그래서 얘를 인테그랄로 표현해보면 뭐냐? 인테그랄 1에서부터 뭐까지? 3까지 당연히 뭘 구하면 돼? gx dx를 하면 돼. 근데 난 gx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gx를 뭐 빼기 뭐라고 쓸 거야? k-fx라고 쓸 거예요. 그러면 2분의 얼마에서? 2분의 3에서 1에서부터 3까지 fx의 넓이만 빼면 될 거 아니냐. 자, 그럼 1에서부터 3까지만 잘 구해봅시다. 자, 이거 사다리꼴로 구하는 거 바보. 이렇게 해볼까? 먼저 요만큼. 이거 직사각형 그냥 얼마? 5분의 2. 그 다음 2랑 4의 가운데 3으로 찢었지. 그러면 요 삼각형의 몇 분의 몇 배게 이게? 4분의 3배지. 1대 2니까 넓이는 1대 4니까 한 칸 대 3칸. 즉 전체의 4분의 3. 이라고 보든가 이렇게 대각선 그어서 똑같은 퍼즐 4개네 라고 보든가.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 구하자. 가로가 얼마? 2. 세로가 5분의 2. 넓이 얼마? 5분의 2의 몇 배라고? 4분의 3배. 즉 10분의 얼마? 둘이 더하면 10분의 얼마? 2분의 3에서 10분의 7 빼면 된다. 야, 이딴 게 29번이라니까?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세연아, 근데 대칭성은 좀 이제 알자. 아니, 근데 금지. 아니, 외우거든요? 한 3일 있으면 다 생각이 안 나요. 그럼 3일 있다 또 외우면 돼요. 수능까지 지금 한 5개월 남았으니까 한 100번 더 외우면, 100번이 아니지. 며칠 남았니, 우리? 며칠 남았냐, 수능? 147일? 147이면 딱 39번 외우면 되겠네. 자, 284 했으니까 287로 가면 되겠지. 287 갑니다. 어라? 287. 자, 양수 시그마 K에 대해서 X는 따르고 Y는 따른다. 일단 좀 적어놓자. X가 정규분포 M, 시그마의 제곱. 항상 확률 변수가 2개 이상 나오면 둘 다 써두는 게 요약이라 그랬다. K의 제곱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엄마야 2배의 P의 X가 시그마분의 K 이상의 확률이 P의 Y가 K제곱 이하의 확률 더하기 P의 Y가 52 더하기 K의 제곱 1 확률이 1이다. 아, 처음에는 겁을 많이 먹었는데 1이라고 줬으니까 많이 알게 됐는데요. 야, 그럼 X가 시그마분의 K 이상일 확률이 얼마라는 거야? 절반이라는 거지. 그럼 시그마분의 K가 정확히 X라는 확률 분포에 어디여야 돼? 평균이어야 될 거 아니야. 평균이 뭐래? M. 그러니까 M 이퀄 시그마분의 K죠. 자, 그 다음 아가리 방향을 잘 봐. 둘 다 똑같이 뭔가 이하래. 근데 그들의 합이 1이래. 그 말은 만약에 K제곱이라는 것이 이 정도에 있다고 치면
여기 있는 52 더하기 K제곱은 어디 있어야 돼? 높이가 같은 곳에 있어야 되겠지. 그래야 걔 이하, 얘 이하 합치면 딱 1이 될 거 아니냐. 그 말은 y의 평균이 얘네들의 가운데지. y의 평균 m 플러스 1이 뭡니까? 그럼 일단 뭐 m은 하고 정리해둘까? k제곱 플러스 25 이렇게 나오겠지. 아니? 오케이. 자, 그 다음 시그마의 값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k의 값을 k의 원이라고 합시다. 시그마의 값이 최대가 돼야 돼? 시그마의 값이 최대가 된다? 시그마의 값이 최대가 된다라. 뭐 둘이 똑같으니까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그렇지. m자리에 넣어보면 시그마분의 k가 k제곱 더하기 25? 이렇게 나올까? 산술기가 쓰라는 얘기 같은데. 시그마분의 1은 뭐가 돼? k 더하기 k분의 25지. 시그마가 최대래. 그럼 시그마분의 1은 최뭐가 돼? 최소가 되지. 딱 산술기가 쓰는 자리네. 얘는 최소값이 얼마냐? 2루트 얼마? 25. 즉 시그마가 얼마야? 10분의 1. 그리고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얘랑 얘가 같을 때지. k가 얼마일 때? k가 5일 때겠죠. 맞냐? 자, 그러면 시그마 나왔고 k 나왔으니까 m 구해볼까? m이 얼마인 거야? m은 50. 나왔네. 자, 그러면 x가 2분의 99 이하다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이제 분포가 다 밝혀졌는데 x는 정규분포 50, 뭐의 제곱? 10분의 1의 제곱을 따를 거고, 그 다음 y라는 친구는 뭐 컴마? 51, 뭐의 제곱? 5의 제곱을 따르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p에 x가 2분의 99 이하일 확률을 한번 구해봅시다. 아무래도 x랑 y 서로 다른 거를 비교하니까 그냥 z로 똑같은 걸로 가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얘는 z 해놓고요. 2분의 99는 평균 50보다 얼마만큼 작아요? 2분의 1만큼 작은 건가? 근데 그 2분의 1은 표준 편차의 몇 배야? 5배인가? 5배만큼 작은 거니까 마이너스 얼마지? 이건가? 자, 그게 P의 Y가 A 이상이다. 그럼 보자. P의 Y가 A 이상이다. 를 Z로 그냥 바꿔봅시다. 몇 분의 몇 빼기 뭐?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근데 대소관계를 보니까 대충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제 둘 다 Z로 표준화했으니까 가운데가 0인데요. 마이너스 5 이하. 는 이쪽이야. 그러면 이 친구 이상이 더 뭐 해야 된대? 작아야 된대. 작아야 되니까 더 멀리 가야 되겠지. 요런데. 이쪽에 5분의 51 마이너스의 a가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5의 반대니까 여기 얼마? 5. 이렇게 알가리가 벌어져야 되겠네. 따라서 크로스로 올라가면 25보다는 51 마이너스의 a가 커야 되고 a는 최대 26까지밖에 안 됩니다. 최소값인데? 응? 여기 납배평인가? 납배평. 여기 a 빼기 51. 여기 a 빼기 51. 그러면 70 얼마가 되겠네. 따라서 a는 최소 76이어야 됩니다. 금리빨 다 보인다 이 새끼야. 그 다음 290번 가면 되겠다. 여기서부터 4개 연달아네. 90, 91, 92, 93, 93까지 네 문제 연달아 가봅시다. 테스트 5라가 안 풀어왔구만 이 새끼들. 자, 290 볼게요. 주머니에 16개의 공이 있습니다. 야, 심지어 이거 변형도 거의 안 됐구만.
1, 2, 3, 4 중에 하나가 적혀 있는데요. 독립시행을 할 겁니다. 확률 변수 합을 x라고 합시다. 다음 조건 만족합니다. 물론 어려운 문제긴 한데 잘 봐요. 먼저 p의 x 이퀄 4가 256분의 1이다. 이걸 해석해보자. 확률 변수 x가 4라는 게 세연아 무슨 말이야? 근데 그러려면 뭐가 나올 수밖에 없지? 1111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면 똑같이 확률이 다 뭐 몇 분의 1로 계속 똑같겠지? 그게 4번 일어난 게 256분의 1이래. 그럼 256분의 1은 뭐의 4승이지? 4분의 1의 4승이지. 그 말은 1이 나올 확률이 총 4분의 1이란 거 아니야. 그래서 확률로 해놓게. 확률. 숫자. 숫자야. 확률. 1이 나올 확률이 4분의 1, 12분의 3 아니다. 16분의 4로 써둘게. 16개 중에 4개니까 확률이 4분의 1이겠지. 자, 그 다음 x 이퀄 16이라는 게 앞에 있는 개수까지 이항하면 2의 4승분의 1 곱하기 이제 4의 4승분의 1이거든. 그렇지? 그리고 x가 16이라는 게 4개의 합이 16이니까 다 뭐가 나와야 돼? 4444가 나와야 돼. 이게 뭐의 4제곱이야? 8분의 1이 4제곱이겠지. 그렇다는 건 숫자 4가 나올 확률이 16분의 2라는 뜻이겠지. 자, 그 다음 나조건 expectation이 10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 내가 여기다가 숫자라고 적었잖냐. 너네가 통계 문제에서 유일하게 좀 실수 또는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이런 유형인데 바로 문제에 주어진 확률 변수랑 내가 분포를 알게 된 확률 변수랑 좀 다를 때야. x라는 건 4개 뭐래? 합이래. 근데 얘네들의 x인 거냐? 아니지. 얘네들은 x가 아니야. 자,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expectation of x가 10이라고 했는데 x는 4개의 합이야. 근데 잠깐만, 4개를 뽑았다. 합? 뭔가 생각나는 용어 4글자 없어? 4개를 뽑았는데 합, 그냥 합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나누기 뭔가 하면 합을 몇 개 뽑았죠? 4개 뽑지. 4로 나눈 거 이게 한글로 뭘까? 네 개를 이미 추출했는데 그들의 평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풀 수 있어. 어설프게 그냥 공식만 아는 거는 풀 수가 없는 거니까 이런 게 어려운 문제가 맞긴 해, 너네한테는. 이게 바로 표본 평균이에요. 그쵸? 표본 평균은 보통 어떻게 표기하지? 뭔가 바로 표현하겠지? 그럼 뭔가 원래 게 있어야 빠시울 거 아니야. 근데 그 원래 게 뭐야? 얘네들이지. 이름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아까 일부러 숫자로 써둔 거거든. 네가 이거에 알파벳 이름 붙여야 돼. 뭐라고 할까? 당연히 x는 있으니까 얘를 y라고 하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y의 바가 되는 거 아니야. 이해돼? 쟤는 이해돼? 이게 좀 어렵긴 해요. 근데 이제 확통이들이니까 이런 오히려 확통이니까 이건 말을 더 잘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x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4의 y의 바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expectation of x라는 것이 사실은 4배의 expectation of y바야. 그게 10이라는 거지. 그래서 expectation of y바가 2분의 5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 있어. 누구의 무엇은 뭐와 같다? 여기에 이거에 대해서 쓸 건데. 그렇지.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 EY랑 같다. 이 부분이 필요한 개념인 거지. 이해됐어요? 자, 그렇죠. Y의 평균 2분의 5로 풀어가자. 숫자는 1, 2, 3, 4였지. 여기를 X라고 하면 16분의 6이니까 얼마 남았지? 16분의 10 남았나? 8분의 5라고 쓸까? 왜냐면 이거 다 그냥 8분의 5까지는 다 통일할 수 있으니까. 분모가 일단 같아야 편한 건 공감하지? 그러니까 8분의 1까지는 약분하자.
자, 따라서 expectation of y는 8분의 뭐 더하기 2 더하기 2x 더하기 이거 8분의로 통분해서 잘 대답해야 돼. 15-24x. 그러면 여기도 8분의 2x가 아니다. 8분의 16x. 그 다음에 맨디는 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8분의 상수 부분 얼마임? 마이너스. 근데 그게 얼마라고? 2분의 5지. 따라서 x는 얼마? 8분의 1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분포들이 다 나왔어요. 다시 한번 써둘게. y라는 친구가 1, 2, 3, 4인데 각각의 확률이 8분의 2, 8분의 1, 8분의 4, 8분의 1. 합이 딱 1 나오니까 잘 구한 것 같다. 됐죠? 그래 놓고 나보고 구하라고 하는 게 vx야. 근데 vx는 잘 들어요. 지금 나는 x에 대한 분포라는 거야? y에 대한 분포라는 거야? y에 대한 분포라는 거야. 자꾸 y에 대한 얘기로 바꿔야 돼. 그러니까 x가 뭐야? 4y바. 근데 분산의 성질 때문에 4가 어떻게 나와야 돼? 자, 그런데 표본 평균의 분산은 뭐분의 뭐분산이라고? 시그마 분해가 맞아요? 크기분의 뭐분산이지.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우리가 표준화할 때 루트 n분의라고 하잖아요. 표준 편차를. 분산이니까 n분의. 근데 n이 몇 개인 거야 지금? 4개인 거잖아. 그러니까 4vy죠. 맞냐? 자, 그러면 vy를 구하자. 분산을 구하자. 분산 어떻게 구할래? 계산식으로 갈래? 정의로 갈래? 정의. 오케이. 그럼 2y는 이미 구해놨습니다. 그러면 편차의 제곱의 평균으로 바로 가봅시다. 2분의 5에 대해서 편차의 제곱이 얼마요? 4분의 9 곱하기 확률 8분의 2 플러스 2분의 5에 대하여 2 편차 편차의 제곱 곱하기 확률 플러스 편차의 제곱 곱하기 확률 플러스 편차의 제곱 곱하기 확률 8분의 1. 어우, 기침. 자, 4 곱하면서 가까이. 어차피 다 8분의 1이니까 8분의 1로 묶은 다음에 나중에 약분하자. 4 약분의 8분의 얼마? 플러스 얼만데? 얼만데? 4. 문제 없는 확률 변수에 네가 이름을 붙여야 되는 유형이 어려운 건데 이 정도도 조금만 연습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어렵지만 어렵지 않아요. 291번 갑니다. 어우, 기침. 뭐 이것도 뭐. 자, fx 보자. 정의역이 0부터 a까지래. 근데 함수가 계속 뭐야? 어떤 함수야 이거? 상수함수야. 그러면 이런 문제는 항상 넓이가 1이라 써야 된다며. ab가 얼마야? 1. 그 다음 gx를 봅시다. gx란 무엇이냐면 p에 0 이상 x가 스몰 x 이하래. 근데 이 그림에서 봐봐. x라는 확률 변수는 fx를 따를 거니까 0부터 스몰 x까지의 확률은 뭐야? bx지.
이게 bx잖아. 그러니까 gx라는 게 bx란 일차함수래. 그러니 gx의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기울기가 b자리인 이런 일차함수예요. 근데 얘도 정의역이 뭐까지래? a까지야. 그러면 얘는 a, 어디 지날 거고? a, b 지날 거고 넓이, 삼각형의 넓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뭐요? a 제곱 b. 근데 그게 1이다. 그렇다는 건 아까 왼쪽에서 a, b가 1이었고 아래쪽에서 뭐가 뭐요? a 제곱 b가 2 아니요? 따라서 a가 얼마요? b가 얼마요? 다 나오지 않요? 자, 그래 놓고 나보고 구하라는 게 y에 대한 이야기. 자, y는 다시 한번 g는 bx인데 g가 2분의 1x라고 구해슈. 근데 요 정도의 c가 있을 때 거기까지의 넓이가 8분의 1이랍니다. 그럼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요? 2분의 1c 아니요? 삼각형의 넓이 하면 몇 분의 몇 c제곱이요? 그게 8분의 1이래요. c제곱이 얼마요? 2분의 1이잖요. 더하시면 3이겠구만. 개 쉽지. 자, 그 다음 292. 좋아. 또 표본 평균에 대한 얘기가 나왔구만. 자, 이 시행을 4번 반복하여 확인한 4개 수의 평균을 x바라고 할 때 px바가 3 미만. 이거는 그냥 통계라는 표현의 탈을 쓴 그냥 확률 문제지. 야, x바가 3 미만이라는 건 4개의 합이 뭐 미만이라는 거야? 합이 12 미만. 1 확률 구하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그냥 구하는 게 나을지 여사건이 나을지인데 1, 2, 3, 4 중에 뭐 이제 4번 뽑을 거야. 4개. 걔네들의 합이 12 미만인 게 구하기 편하겠냐? 반대로 12보다 큰 게 구하기 편하겠냐? 왜냐면 제일 작은 건 4고 제일 큰 건 16이면 10이라는 건 꽤 큰 쪽에 속하거든. 그치? 그래서 내가 여사건으로 4개의 합이 12 이상 이걸 구해봅시다. 이거 그냥 분할 문제인데. 자, 1, 2, 3, 4 중에 나올 수 있어요. 누락이 없게끔 하려면 내가 맨 처음에 뭐라고 쓰길 바랄까, 너네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쓰길 바라겠어, 나는? 4, 4. 3, 1부터 시작하길 바라겠지. 그럼 세연아, 그 다음에 어떻게 변형할 수 있어요? 응? 니 풀이 말고 내가 너한테 어떻게 원할지 내가 항상 얘기하는 대로 대답을 해보세요. 4. 왜? 2. 이거부터 먼저 해줘야 너네가 누락이 없을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이제 4, 3으로 내려가서 일단 까득까득 3까지 채워봤더니 2.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으로 3, 3, 3, 3이 나오겠네. 그쵸? 자, 그런데 뭐 첫 번째 뽑는 게 꼭 4여야 되고 두 번째가 4일 필요 있나? 자리 바꿔도 괜찮지 않냐? 4팩 나누기 2팩이니까 몇 가지야? 12가지. 여기는 6가지. 얘는 12가지. 얘는 1가지. 다 더하면 얼마임? 자, 전체 경우의 수는 4, 4, 4, 4니까 256 아닌가? 그렇지? 이걸 1에서 빼버리면 되니까 256분의 225. 약분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더하면 481 아니야 그냥? 아니네. 약분이 되나? 이게 2밖에 인수 없는데. 그럼 계산 잘못했나? 평균이 4개잖아? 12 미만의 반대는 12 이상. 아, 미안. 이거 12인 거밖에 안 했다, 야. 그럼 이게 합이 12였던 거지. 그죠? 그럼 이제 13 합시다. 그냥 이런 식으로. 그죠? 이게 무슨 통계야? 그냥 확률 문제지. 자, 293. 이런 걸, 진짜.
근데 나도 이 문제가 진짜 이게 통계 문제가 맞나 싶기는 해요. 이거 하도 낼 게 없어가지고 우리 수투에서 자주 보는 곱한 게 0이다, 즉 이것 또는 이거 취사 선택하는 문제거든. 그래프 취사 선택. 그러니까 수투에서 많이 했던 짓거리인데 그거를 확통해서까지 내가지고 이게 정말로 이제 통계 개념이 정확히 중요한 문제인가, 이제 하도 낼 게 없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낸 거긴 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마음에 안 들긴 했지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게 정말로 통계를 공부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인지 그 평가 지표로 적당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A의 값이나 한번 구해둘까요? 뭐 넓이 구하면 되겠지. 자, 근데 좀 센스 있게 하면 이렇게 직사각형 만들고 반띵하면 되겠죠. 그치, 굳이 무식하게 이거 따로따로 했지, 언제는. 전체 절반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세로의 길이가 2분의 1이고 가로의 길이가 a니까 직사각형의 넓이는 몇 분의 1? 2분의 얼마? 2분의 a. 근데 그것을 반띵한 것이 이 삼각형들. 근데 그게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니까 일단 a는 4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일단 구해놓고요. 그 다음 gx라는 친구가 뭐 또는 뭐냐면 fx 또는 mx네. 원본에서는 원래 문제에서는 이쪽이 fx 또는 상수함수였거든. 그래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갈아타고 막 그랬던 문제인데 지금은 1차 함수로 갈아타겠네요. 그 다음 확률 변수 x랑 y는 0에서부터 3분의 2까지의 확률이 y쪽이 더 커야 된다. 호호, 그래. 좋아요. 일단 기울기는 m이 0보다 크다고. 조금은 생각을 더 시키긴 하네. 오케이, 생각해보자. 만약에요, 1차 함수 mx가 굉장히 가파라서 이렇게 있다고 치자. gx는 연속함수여야 되니까 갈아타려면 두 그래프에 어디서 갈아타야 돼? 교점에서 갈아타야 돼. 그러면 시작할 때가 어느 쪽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시작할 때 핑크로 따라갔다고 치자. 여기서밖에 결정할 수 있는 게 없거든? 그럼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위로 붕 가버리면 넓이가 1보다 커질 확률이 좀 꽤 있지. 그럼 안 될 것 같아. 그렇다고 반대로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타고 가면 이거 넓이가 1이 될까? 안 되겠지. 왜냐면 흰색이어야 겨우 1이 됐던 걸 밑으로 파고들어서 넓이 잃어버리면 1이 되겠냐? 안 되겠지.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위에서 오다가 이걸로 갈아탄다. 안 될 것 같아. 왜냐면 흰색이어야 1인데 초록색이면 흰색보다 항상 위에 있거든. 안 되겠어요. 저렇게 가파른 건 좀 아닌가 봐. 그러면 좀 더 다른 거 생각해보자. 뭐 4, 3분의 8, 3분의 4. 그 다음에 일단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3분의 2의 이 지점, 이 지점까지 흰색 넓이보다 G쪽, Y쪽 넓이가, 이쪽 넓이가 더 커야 된대. 요 사이에서는. 그러면 mx, 기울기는 양수, 어떻게 지나가야 될까? 애매하게 한 이 정도로 한번 지나가 볼까? 너무 애매하긴 한데. 그러면 말이지. fx를 따라가다가 3분의 2에 2에서는 밑에 있어야 돼. 이게 확통 문제냐 그래프 추론 문제지. 조금 더 기울기를 낮춰볼게. 한 이 정도로 이렇게 지나간다고 치고 어떻게 취사 선택하면 될지 한번 보자. 일단 이렇게 생각해보자. 요 앞쪽 넓이가
그치? 3분의 2a까지는 y쪽의 넓이가 커야 된대. 근데 넓이의 총합은 1인 건 둘 다 변함이 없어야 될 거 아니냐? 그렇다는 건 이쪽에서는 y쪽의 넓이가 더 작아야 된다는 뜻이겠지? 그러니까 이제 흰색보다 더 작게 타야 돼, 작게. 그럼 만약에 흰, 노 이렇게 되면 원래 흰색보다 넓이가 넓어질 거 아니야? 그렇다고 그냥 흰 하면 안 되잖아요. 같으니까. 문제에서 확실히 초과라고 줬거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선 더 확실히 작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야 작아지겠지. 근데 그렇다는 뜻은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갈아탈 길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근처에서 앞쪽에선 핑크의 넓이가 더 커야 되거든? 그 말은 여기서 밑으로 파고하면 좀 지는 것 같아. 여기서 이미 졌는데, 그지? 여기서 또 밑으로 파고들면 흰색보다 넓이가 작아질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 그럼 또 이제 여기서 고민이 들어. 위로 가야 될 것 같긴 한데 밑으로 가더라도 어쩌면 y가 클 수도 있지 않나? 만약에 그대로 이렇게 갔다고 아니다. 왠지 아닐 것 같아. 그치? 왜냐면 이렇게 밑으로 가면 흰색이 이거랑 이렇게 두 개 합친 것만큼이 더 큰디. 핑크는 여기밖에 흰색을 이기지 못하고 있거든. 너무 약한 것 같아. 그럼 이렇게 가버리자. 이런 케이스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일단 앞쪽은 잘만 하면 흰색을 이겼을 수 있을 것 같아. 어디랑 어디를 비교해야 되냐면 이쪽하고 이쪽을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면 되긴 하거든. 나머지는 다 공통이야. 차이가 나는 부분이 여기하고 여기인데 핑크는 여기를 갖고 있고 흰색은 또 여기만 갖고 있으니까 핑크 쪽이 크려면 여기가 더 크면 돼. 그리고 뒤쪽은 뭐 잘했어요. Y쪽이 더 작게끔 그린 것 같아. 그러면 M을 어떻게 구할까? A는 4라고 구해놨고 핑크의 넓이가 1이어야 돼.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네. 지금 흰색 넓이 전체가 1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핑크랑 흰색의 차이가 나는 부분을 보면 이 부분 있고 이거는 핑크만 고유로 가지고 있는 넓이지. 그 다음에 이쪽이 흰색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넓이야. 이 둘이 뭐 하면 돼? 같으면 돼요. 왜냐? 흰색의 넓이가 1이지 않냐? 그냥 나머지 영역은 다 흰색도 핑크색도 다 갖고 있는 넓이거든? 핑크만 갖고 있고 흰색이 없는 부분이 여기 초록색이고 흰색만 갖고 있고 핑크가 안 갖고 있는 넓이가 이 부분이야. 근데 여기 조금 이것 때문에 삐져는 이거 보이지? 이것 때문에 앞쪽엔 y가 크게 돼요. 그럼 같으면 돼. 그러면 여기서부터 좀 다행인 게 지금 이 지그재그 모양이 정확히 3등분으로 이쁘게 되어 있거든? 마치 3차함수 같은 태극문이거든? 그 3차함수 같은 태극문에 정확히 이렇게 가로질러서 여기 둘이 같아야 된대. 그럼 이 점이 가운데지. 이 점이. 그러면 이 점이 뭐냐면 3분의 4랑 3분의 8의 가운데인 이 컴마에다가 y좌표는 0이랑 2분의 1의 가운데인 4분의 1이어야 돼요. 거기를 지나주면 마치 태극무늬처럼 똑같은 모양이 될 겁니다. 따라서 1차 함수의 기울기는 2분의 4분의 1이니까 8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마무리하고 싶으니까 p 해놓고 0부터 y가 6am 근데 a가 4야 m은 8분의 1이야 얼마지 그러면? 3 이하네. 씨발 끝까지 힘들게 하는구만 나를. 3이 이제 어딘지 봐야 돼요. 그렇지? 교점을 찾으러 가야 돼. 다시 이쁘게 그려드릴게. 지그재그고 여기가 3분의 4, 3분의 8, 그 다음에 4에다가 정확히 여기 태극문양, 오케이, 태극문양
이렇게 가로지르게끔 갔습니다가 이제 y는 지금 8분의 1x입니다. 그러면 3이 어딘지 알아야 되니까 여기 교점에 잡아야 좀 궁금하긴 하거든. 좀 구해볼게. 이 직선의 방정식은 뭐냐면 y는 아따마 기울기가 얼마일까? 3분의 4분의 2분의 1 3분의 4분의 2분의 1이 마이너스 8분의 3이니 마이너스 8분의 3. 그 다음에 x절편이 4야. 4 집어넣어서 0 되게끔 만들어봐. 이렇게 나오겠지? 얘랑 노란색 y는 8분의 1x를 연립을 해볼게. 아, x가 딱 얼마네 교점이? 3이네요. 그래서 여기가 정확히 3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y의 넓이, 미안. 아니지, 맞아요. 그럼 이제부터 뭐 해야 되냐? 핑크를 따라가야 돼. 핑크 하고 딱 3까지. 이거를 구해야 돼, 이거를. 나비 넥타이네요. 자, 이걸 어떻게 구할까? 좀 편하게 가볼까? 요렇게 잘라서 먼저 이거 구할게. 얘는 가로의 길이가 얼마고 높이가 얼마게? 인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8분의 3 16분의 9. 그지? 그 다음 여기를 구할 건데 얘는 일단 삼각형 2분의 1 해놓고 얘가 밑변이거든. 밑변 얼마냐? 높이가 뭐냐면 여기 교점의 좌표거든. 응? 1에서 1이 뭔데? 핑크색 이런 풀이도 가능하겠다. 그지? 핑크가 보여가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내려가는 거니까 여기다 이거야. 그러면 이것만 빼도 됐겠네. 맞네. 근데 이왕 왔으니까 이것도 질문. 얘 x좌표 얼마게? 오, 승문 살아있어. 대칭이니까 4에서부터 3이면 0에서부터 1이겠지. 여기가 1. 4분의 1. 자, 따라서 둘이 더해보면 16분의 13. 확인해보자. 아까 얘를 빼면 된대. 얘 넓이 구해보자. 2분의 1 곱하기 가로의 길이 얼마? 1. 높이 얼마? 16분의 3. 잘 구했네. 우리 이거 통계 문제 푼 거 맞나? 모르겠다. 끝났네. 이게 맥마지막이네. 294는 괜찮냐? 294 이거 3차 함수 나오는 그 문제겠구나. 아니네. 그냥 2차 함수로 바꿨네. 오케이. 통계 끝.